이게 출연 기업 내지 기관 중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AT 또 농어촌공사도 출연 대상 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두 사장님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부산 항만공사도 대상 기관이고요. 뭐 하림, 우성사료, 제일사료 같은 이제 우리 이 민간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농림식품부하고 뭐 관련 있는 기업들이고요. 대동 뭐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데도 전혀 출연을 안 했습니다. 출연한 것은 딱 확인해 보니까 한 기관 있네요. 우리 농해수위하고 관련된 데 중에서 인천 항만공사가 1,500만 원 출연한 게 전부입니다. 예, 그래 심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제도에 대한 취지나 또 의미를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출연기관에 협조 공안을 빨리 보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장관님이 직접 나서셔서 뭐 간담회 같은 것을 한번 하시면서 필요하면 뭐 기재부나 이 관련 부처도 함께 참여를 시키면서 거기에서 협조 요청을 한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이 또 제가 판단할 때 관계부처 뭐 그 합동으로 추진대책 회의 같은 걸 한번 빨리 소집을 해서 범정부적인 어떤 이 분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간이 조금 몇 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밀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이렇게 일부 현재 지금 작년도 재보미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으시죠? 네. 그 부분은 대책 세웠습니다. 서로 수매가하고 주변에서 매입가하고 3,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실적으로 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주류협회하고 협약한 대로 3,000원을 떠안고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밀 공공비축미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안 됐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밀에 대해서도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상생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간담회 개최랄지 관계부처 합동 추진 대책을 점검하는 회의를 국감 끝나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철민 의원 질문. 예, 산림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6월 26일 날 산업융합 촉진 ombudsman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바이오에너지 산업융합 촉진 토론회에서 산림청이 발표한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방안이라는 발표절에 따르면 산림 바이오매스 중에서도 목재 펠릿 산업은 발전 산업, 임업, 운송업,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매출 10조 원, 연 200만 명, 상시 고용 1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로 신성장 산업으로 국민 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맞죠? 네. 특히 목재 펠릿은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탄소 중립으로 인정받은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목재 펠릿 1톤은 원유 3.3배럴 또는 유연탄 0.7톤과 대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협약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육성하고자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했던
국내 목재 펠릿 산업이 자칫 붕괴 위기에 처해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림청이 목재 펠릿 제조시설 조정, 또 목재 펠릿 보일러 공급 등 목재 펠릿 관련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한 지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약 849억 원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정부가 추진했던 목재 펠릿 보일러 공급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또 산업기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현황을 보니까 2013년 이후에 산업용이 40대, 국가 공공기관이 18대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권장했던 목재 펠릿 보일러 공급 사업은 정작 국가나 공공기관, 산업기가 외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산림청장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에 따라서 산림 바이오매스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산림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 생각되는데 산림청장이 향후 기획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펠렛 산업이 계획 대비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유가가 하락한 부분하고 또 국내에서 난방용으로 쓰고 있는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1등급의 펠렛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비용 문제가 또 거기에 관계가 돼서 활성화가 좀 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또 지금 산지에 지금 임시 잔재로 남아 있는 400만 입방 정도를 적극적으로 인도라든가 기계화를 통해서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국내 이 펠렛 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예, 우리 예.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면서 때로는 조금 민의를 잘못 수렴하고 판단과 결정을 미스할 수도 있죠. 그럴 이럴 수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즉각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을 변경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련 책임 기관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들이 최근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사에 용산 발매장 폐쇄하는 부분도 그렇고 농진청에서 GMO 생산을 추진하는다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 정부의 이런 일들을 시민단체와 일부 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결정되고 그걸 정부가 뒤에 따르고 그럼 이게 무슨 너무 국가기관이며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것은 국가기관의 존재를 무시하고 법치국가의 기능과 절차를 무시하고 민중민주주의로 가는 거다. 극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의 용산 화산 경마장 폐쇄랄지 GMO 생산 관련해서 예를 들면 GMO 장관님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정부 프로세스 내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그런 협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니죠. 되겠습니다. 그거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사의 장애 발매소 그러면 폐쇄하기로 정부가 언제 결정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도 언제 결정했나요? 언제 결정하셨나요? 폐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언제 했습니다. 제가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나요? 폐쇄를 해야 언제 된다고. 했나요? 언제? 날짜를 제가 마사에.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누구 언제 정부에서 결정했나요? 폐쇄한다고. 예, 장애 발매소 언제 했나고 해 묻는데 왜 자꾸만 말들이 언제 했는가 묻는데 왜 그래요? 7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7월하고 지금 8월에 걸쳐서 내부 협의 이사회 이게 국가의 등을 기능이 거쳐서 무시되고 법치국가의 틀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공문이 건의가 없어지고 나쁜 건의가 아니라 공문이 값어치가 없어지는 이런 모습 모든 것이 시민단체 협약을 해서
장관님, 농진청장이 지역의 일개 단체와 서로 협약을 맺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의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농진청장과 동격으로 전북 GMO 반대 단체가 이렇게 협약을 맺는다는 건 저는 극히 정말로 잘못된 발상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협약서 무효해야 됩니다. GMO 작물 생산 추진 아직 앞으로 안 할 거죠? 그죠? GMO 작물에 대해서 추진하- 연구는 하되 재배 과정에서 시험 재배할 때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생산 시험합니까? GMO 작물 생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일이고 추진하지 않는다고 협약서 연구는 하지만은 이렇게 엉터리 하는 그럼 농지청장을 가만히 둡니까?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GMO 작물을 바로 생산하는 앞으로 겁니다.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데 뭐 하려고 생산 연구합니까? GMO 연구는 계속합니다. GMO 무슨 연구합니까? 무슨 연구? GMO 생산도 하지 않을 작물에도 대해서도 연구를 할 거고요. 작물을 왜 연구합니까? 또 앞으로 그 GMO 관련해서 동물 분야까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다 돈 들이고 말이죠. 저는 국가기관의 자기 차원급장이 시민단체 협약 맞는 부분도 국가의 어떤 질서하고 법치주의 맞지도 않는 거고 의사결정을 거기서 해서 GMO 생산 추진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잘못되고 그런 사람들 의견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해서 농림청이나 또는 농업국장이 검토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이 있어서 안 좋겠다. 자체 논의를 하고 장관 결정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돼야지 협약을 통해서 그걸 따라가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마사의 장애 발매 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억압에 와서 마사 회장님 이래 예. 용산 발매소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건설 개장됐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게 폐쇄예요. 예, 지금 저는 폐쇄도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기관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밟아서 해야지 무슨 말이요? 어떤 단체 반대 단체와 협약을 해야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국가의 기능과 법치주의根幹을 무너뜨리는 이거는 민중민주주의예요. 예? 그런 모습으로 하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정말로 위험한 이런 발상입니다. 장관님 이거 겉으로 듣지 마세요.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린다 하면은 그 용산 화산 경마장 문제랄지 또 GMO 작물에 대해서 그 시험 연구 이상의 유출의 그 우려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농진청에서 결정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다기보다는 알려주고 이렇게 앞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의사결정을 시민단체와 함께 결정했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 모습으로 흘러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GMO 생산하도 좋고 용산 장애 발매소 폐쇄도 괜찮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김성찬 의원님. 의사결정돼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예, 우리 의원님의 뜻은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충북 제천단장 출신의 권석창입니다. 우리 장관님, 닭 진드기 문제 와그모 예. 지금까지 많이 질의도 받고 답변도 해 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출발점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6년도에 교육을 다 했었습니다. 교육 참석자도 옆에 나와 있네요. 농림축산 검역본부 기술서기관서부터 쭉 아래까지 주무관까지 지자체 직원까지 합쳐서
교육을 16년에 241명에 거쳐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경기 농업과 교육관, 경북 농업인회관 오른쪽에 있는 그 자료가 우리 교재입니다. 그 교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재입니다. 장관님, 요 예. 이 교재 내용을 보면 64페이지, 여기 뭐 페이지 수까지 안 올렸습니다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4페이지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란 위치는 개사의 구석진 곳이나 갈라진 틈 사이, 밤에 활동한다. 흡혈 기간에만 닭에 기생하고 대부분은 개사에 존재한다. 일부 기간 동안만 닭의 몸에 기생하고 대부분은 개사의 틈에 숨어 있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뿌리는 방법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진에 보면 개사를 비운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받은 명단들 보면은 노란 색깔로 칠해놨는데 18군데가 다 교육에 참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했던 분들한테서 이번에 다 문제가 된 농장입니다. 18군데. 교육을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뿌리는지까지 다 교육을 했어요. 근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그냥 뭐 몸에 뿌려도 된다. 닭 몸에. 뭐 개사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비우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막 설마 교육한 사람이 하진 않았겠죠. 축산인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커진 거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교육이 형식적인가. 농업인들도 교육을 바라보는 게 그냥 하라니까 억지로 한다. 뭐 이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형식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터져도 똑같이 계속될 것이다. 교육을 바라보는 농림부 입장이나 교육을 받는 농업인 입장, 축산인 입장도 똑같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아니라는 의식을 다시 한번 질타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도 동시에 소비자를 좀 고려하는 그런 축산인이 돼야 된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계산을 비우지 않고 이런 얘기합니다. 계산을 어떻게 비우느냐. 계산 비우기 어렵죠. 심지어는 우리 보고 현장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계산 비울 공간이 어디 있냐. 그래도 비우든지 아니면 약을 뿌리지 말든지. 몸에 묻고 그것이 계란을 낳고 그 계란이 소비자 입에 들어가서 피해를 준다는 이건 거의 개연성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많은 지금까지 질의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형식성에 대해서 형식적인 교육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고쳐야 된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네. 답변 한번. 예, 작년에 이 살충제 이 계란 문제 관련해서 작년에 이 진드기 구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살충제 이 계란에 대해서 이 구제약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살충제 계란 파동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도 형식적이었지만은 관련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농가도 그렇고 인식이 제대로 없었다 생각합니다.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충제 계란 파동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식품의 안전성, 축산물의 안전성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교육이든 또 현장 점검이든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권석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 차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12일 날 장관님께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글은 실용성, 애국심, 또 애민 사상이 내포돼 있어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이 소통하기 가장 좋은 합리적인 언어다. 국제적으로 다 공인된 언어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 기관에 우리말 사용하는 것을 지침하다라는 것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이 꼭 상용화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농어민들에게 쉬운 우리말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신 우리 기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다 동의하신 것으로 저 알고 있는데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예, 저 산림청장님. 네. 예, 무엇보다도 우리 이 말이 국가의 근간이 돼야 하고 우리 말이 잘 사용되어질 때 애국심이 발현되는 것이고 애국심이 발현됨으로 인해서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된다. 이것을 우리 농해수위에서부터 먼저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의 취지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장관님께서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식품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정부 부처로 각각 확대 시행해서 우리의 근간을 살려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 의원님 제가 감사합니다. 예. 농어촌공사 사장님, 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이 남아들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원예작물이라든지 또 내년부터는 5만 헥타르에 이르는 쌀 생산 조정제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작 상황 하에서는 용대수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특히 수도작 이 전업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용수 쪽에 유자관, 필름관이 시행된 지가 이음매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아주 많이 셉니다. 그렇게 되면은 밭작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하기에 따라서는 산모작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벼를 베고 거기에 양상추를 심고 양상추를 거둔 다음에 감자를 심고 이렇게 산모작도 가능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용수에서 물이 새가지고 전혀 이 산모작을 할 수 없다는 거. 또 아울러서 쌀 생산 조정제를 하게 되면 거의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콩이나 참깨를 재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참깨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콩도 적시에 물을 뺐다 해야 하는 이런 상황 하에서 무엇보다도 용수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오래된 용수가 지금은 노후화돼 가지고 국가 시책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순서가 있겠지만은 국가 시책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이 노후 용수관 교체 사업 이것이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이제 벼농사 위주로 물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2모작, 3모작 또 이제 앞으로 생산 조정제 하면은 이제 논에다 타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그 작물을 재배하는데 물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U자 수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음매가 있는 콘크리트 수로관을 연결해서 쓰는 부분이 오래돼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밭작물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2모작, 3모작 그다음에 생산 조정제 들어가는 부분부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해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이렇게 정부하고도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사장님께서 특히 쌀 생산 조정제, 2모작, 3모작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하고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우리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형평성이죠. 그렇습니다. 고민 많이 하는 일인데 우리 장관님이 훌륭한 공직자로도 생활하시고 또 그 연고로 국회의원도 잘 당선되시고 또 장관까지 하셨는데 요즘 이렇게 좀 다른 일은 다 잘하시면서도
가끔 부닥치는 일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찬 의원님이 이러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이 그렇게 뭐 제가 썩 우리 장관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뭐 그러나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우리 용산 그 장애 발매소 3년 내내 그 이제 우리 국감에서도 논의되고 그랬었는데 서로 고민 많이 하다가 아주 한꺼번에 해결이 돼 버렸어요. 시민단체가 나서니까 그냥 확 해결이 됐는데 그거 뭐 좋은 일이라고 그래야 될지 그 손해가 뭐 1,400억이라고 뭐 그러던데 우리 어떠신가요, 마사 회장? 손해가 어떻게 뭐 추정이 되나요? 간단하게 그냥. 예, 건설 투입 비용이 한 1,0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만은 뭐 건물을 매각한다지 하면 전체를 다 손해를 보긴 어렵습니다. 예.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이 지금 그 200m 이내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용산이 문제가 된 거죠. 문제를 삼은 거지. 조금 더 되긴 했는데 그때도 예, 220m 정도 떨어져 넘는데도 이제 법적으로는 뭐 규정상엔 200m 이하는 안 되지만 200m 이상은 그 규정상엔 문제가 없었어요. 예, 다만 그렇습니다. 이제 민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저 부분은 31개 중에서 6개는 200m 이하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개별 사안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용산 같은 경우는 학습권 침해랄지 또 환경권에서 주민들이 당초 화산 경마장 이전 전부터 반대가 사실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별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GMO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도 제가 농진흥청장한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이렇게 일개 시민단체하고 이런 거를 협약을 맺고 이러다 보면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다 달라붙어서 협약하자 그러면 어떨 거예요?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 얘기를 여러 공무원들이나 간부들이 듣고 있으니까 이 얘기인데 이제 시민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협약하자 그러고 뭐 공갈치고 그러면 야당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 대세요.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제 못 견딘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라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스운 공무원들인데 이걸 이렇게 못하면 앞으로 장관님 잘 지도하세요. 네, 안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용산 화산 경마장은 우리 김영록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철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장외 이전을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용산 화산 경마장 문제 책임 간사로 그 이후에 마사회와 지역사회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합의를 이끌어냈던 사항입니다. 자, 농협중앙회장님, 지금 그 210억 그 손실 부분요, 그 당시 실무 담당자들을 불러서 직접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 직접 보고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우리 상홍 대표이사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상홍 대표로 하여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실무 담당 그 당시 실무를 맡아서 일을 했던 분들 중에 아직 농협에 재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직접 담당자를 불러서 네. 자세한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 여기서 직불금 이행 점검을 하고 있죠,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 이 이행 점검을 통해서 직불금이 낭비되는 것을 많이 막은 성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뭐 하다가 보니까 콩 심는다고 밭을 좀 늦게까지 놔뒀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휴경을 하는 거냐,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 제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으로 집계되어서 올해는 직불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고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다 봐서 확인해야 되는 거다고 보니까 농촌에 뭐 곳곳에 다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한테 물리고 벌한테 쏘이고 그리고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차가 전복되는 사례도 있고 이러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책들이 제대로 안 서고 있는 것 같아요. 처우 개선을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국가 재정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서라도 처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품질관리원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직불금 기준을 삼았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판단을 지금은 서류상으로 하죠. 뭐냐 그러면 쌀 직불금이 나갈 때 임대차 계약서로 입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이 부분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경작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직불금이 실경작자가 아니라 그 유재지주에게 많이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지금은 이제 품질관리원의 기능이 많이 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불금 그 지급 기준을 임대차 계약서에 의존하지 말고 실경작 확인을 통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맨 처음에 하던 방식으로 다시 돌리는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보도록 지금은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게 판단이.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김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보험 관련해 농업이나 안전보험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에. 우리 존경하는 이계호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장 수준 산업재해 보장 보험과의 그 차이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이거 한번 보시고 예. 지금 보면 우리가 20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오히려 가입 인원이 올해는 14만 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농협생명에서 이걸 이렇게 이제 관장을 하는데 12년도부터 13년도부터 이게 시행됐는데 지금 누적 이득이 343억입니다. 저는 농업 안전보험 관련해 가지고 보장성 강화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장관님 이건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 농기계 사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4년간 농기계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로 312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16.6%. 혹시 교통사고 차량 교통사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치사율이? 이보다 낮을 것 같습니다. 2.1%입니다. 무려 8배가 더 많습니다. 농기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사망 가능성이 8배가 증가한다. 그 밑에 장은 안전사고입니다. 지난 4년간 6천 건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치사율도 무려 7.3%입니다. 이건 교통사고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경운기 장관님 우리나라에 60만 4만 대 있습니다. 여기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 보면은 0.5%입니다. 거의 가입하고 있지 않다. 또 전체 합계를 보더라도 5.6%에 불과합니다. 이만큼 농업인 관련해서 농기계 관련해서 우리가 전국에 한 110만 대 가량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험조차 없다 하는 걸 지적을 드리고 관련 기관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여기에 적합한 그런 보험 제도를 만드시는 것이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그런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게 농업인 안전보험 문제는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농기계 안전보험도 농기계 종합보험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희 의원님이 한글 전부 다 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PLS 제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 물질 목록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상당한 시장에 혼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농촌 우리 청장님 아시죠? 네. 여기에 대한 준비 제가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드리십시오. 네, 그 연구를 혹은 내년에 시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갖춰놓고 현재 예산이 64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250억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성근 의원입니다. 장관님, 거버넌스가 뭐죠?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버넌스가 협청이죠. 과거의 정부나 과거의 경영의 방식이 국가 운영의 방식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의했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사회 그리고 기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거버넌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버넌스 체계를 잘 갖추어서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이제 용산 장애발매소 그리고 GMO 문제 때문에 사실은 끊임없는 민원에 행정부가 시달렸죠. 예, 시달렸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협치의 차원에서 그 문제를 이제 관계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조정기구를 만든 거죠. 예. 예, 앞으로 저는 이러한 협치의 모델들이 좀 더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듣는 그런 정책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 직불금의 문제라든가 생산조정제의 문제라든가 우리 농업의 임대차 계약의 문제라든가 농업소득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만 결단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정책 결정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불제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직불금을 보완하는 요소로 쌀 생산조정제를 2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신통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2003년, 2004년, 2005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차례에 걸쳐 했었는데 앞으로 그 실패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타작물에 대한 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타작물 가격이 급등락을 했던 거죠. 예, 그렇죠.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생산조정제에서 매우 중요한 게 생산조정제를 매해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생산조정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엄격히 심사해서 그 재배 지역을 휴경재배 형태가 아니라 실적으로 타작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고요. 두 번째로는 작물 간의 연계성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작물의 연계성을 보고서 작물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불제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직불제도가 지금의 우리 직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개편은 지금 현재 쌀값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쌀값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면적인 공익형 직불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곳에서 제안되어진 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기본형 직불과 공익형 직불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해보자라는 제안들이 있던데 그런 제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가 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론에 자꾸 나오는데 관련 규정을 봤더니 너무 이게 관대하게
처벌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과태료가 5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을 과태료를 좀 상향 조정하고 또 일에 위반이 됐을 때 과태료도 더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규제와 더불어서 이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등록률이 19.1%밖에 되지 않아서 그걸 좀 상향시킬 수 있는 제도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성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양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지금 마사회 장애 발매소가 전국에 몇 개나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하고 31개죠? 예, 31개입니다. 몇 개 정도면 장애 발매소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 장애 발매소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산 장애 발매소에는 그건 지어진 것은 배팅은 하지 않고 가보긴 했습니다. 다른데 현장에는 안 가보셨죠? 배팅 이루어지는 장애 발매소. 네, 안 가봤습니다. 꼭 가보십시오. 마사회는 수익 증대를 위해서 장애 발매소를 계속해서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 발매소는 가보시면 도박장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저는 용산 시민들, 용산 장애 발매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아요. 근데 나머지 다른 지역도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글쎄 상권이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식당이 좀 잘 되고 이런 건 좋아할지 몰라도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니 그 용산 주민들만 뭐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게 거기 안 되고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 또 불편한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장애 발매소가 우리나라에서 몇 개나 필요한지, 그래서 그거 이상은 더 이상 도박 산업을 더 늘리지 않겠다 하는 그 장관님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장애 발매소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고요. 한번 고민을 사감위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장애 발매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어려운 점이 많은데 판단을 해야 될지. 예. 제가 질문할 게 좀 더 있습니다. 마저 예. 한 다음에 하시죠. 지금 이만희 의원께서 그 영천의 그 경마공원 레츠런 파크 그거 유치하시려고 애쓰는데, 과천이나 제주나 부산에 이런데 가 보면요, 그거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체육 시설도 있고 주민 편의 시설도 있고 지역 주민과 서로 함께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대신 투자비가 막대하게 들죠. 근데 마사회가 그런 식으로 전국에 필요하다면, 도박 산업이 필요하다면 경마공원을 많이 늘려서 레츠런 파크를 늘려서 지역 주민과 윈윈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꾀해야지, 그 건물 하나 덩그러니 지어놓고 거기서 도박판 벌리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한계선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외래 붉은 불개미 떠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광양에 입항한 데에서 독성은 없지만 열대 불개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역은 인권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령을 철저하게 좀 정비해 주셔갖고, 이번에도 뭐 그저 식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수입 화물 컨테이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법령 체계는 완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화상경마장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어떤 선이 적정한 선인지 그 화상경마장 그 개수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화상경마장 문제 제 나름대로 전부터 생각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한 뒤에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마공원을 지역 주민과 인인왕 차원에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말씀이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열대 불개미 문제랄지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요. 특히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열대 과일에 대해서 묻혀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검역을 특히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완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칠곡성지고령 이완영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또 본의원은 우리 한국당의 청탁금지법 대책 TF 팀장입니다. 많은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농가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우리 첫날 암흑기에 들어갔다. 장관님 기억하시죠? 예. 농축산 어민들이 절규하는 아픔을 본의원은 가슴실에 남아 있습니다. 농축산업은 먹거리 생명산업입니다. 농민과 농민단체는 식량 주권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 철학이 어떤 계층보다도 농축산민이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농민이라는 자부심도 들고 청년들도 농사에 임할 것입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저보고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제가 농민의 아들이라고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농민들한테 단 한 푼이라도 정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저와 똑같이 공무원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정말 끝나고 나서 잘했다라는 그런 존경심을 받는 장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야당 의원님들 많이 주문한 시민단체보다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 말을 많이 들으세요. 장관님 약속할 수 있죠? 아니, 약속만 할 수 있는지 말씀하세요. 시간이 예, 우리 야당 의원님들 말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는 제가 한미 FTA 농축산 분야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 미국 축산단체는요, 트럼프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왜 FTA 폐기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이거는 우리 농축산한테는 잘못됐다는 게 반증입니다. 청탁금지법 제대로 투쟁해 주세요. 예. 다른 부처.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수 종자 보호 정말 잘해 주십시오. 평창 올림픽에 우리 농산물 몇 프로 쓰는 거 확인했습니까? 못했죠.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쓰도록 요청은 했습니다. 자, 이거는 체육 문화 행사입니다. 우리 음식을 문화적으로 자랑해야 할 자리인데 외국산 농산물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미 파악했습니다. 장관님, 자조금으로 좀 써라. 말이 안 됩니다. 기부금 들어온 거 우리 농협에서 어떤 우리 농림부에서 기부하면 그걸 가지고 좀 우리 농산물 조금 비싼 우리 농산물 쓰도록 장관님이 앞장서면 써보세요. 네, 그렇게 하고 K4 플라자를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도 널리 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농민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농림부 장관 직원들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번 평창 올림픽 때 정말 우리 농산물 제대로 써서 우리 음식을 세계에 알렸다. 이런 자랑거리가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이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하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그 강원도에 있는 가리왕산 들어보셨죠? 예. 어떤 산입니까? 지금 이제 올림픽 한강 경기장이 들어서는 곳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가리왕산에 수백 년 된 주목, 그리고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왕사슬의 나무, 이러한 보존 가치가 높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선조에 봉산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봉산이라는 것은 이 개발을 한다든지 나무를 한 그룹만 벤다 하더라도 왕조, 그러니까 임금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귀한 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활광장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본 의원이 생각기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절대 그걸 막았어야 된다고 믿는데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이 역사가 조선조 이래의 역사가 여기서 끊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존 자원이고 보존 가치가 높은 이러한 산림들이 많이 훼손이 됐어. 이것은 복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원래 복원을 전제로 해서 훼손을 시키기는 했는데 문제가 하나 딱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이 올림픽 지원위원회에서 사후 활용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이런 단서를 달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 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지원위원회를 딱 봤더니 여기에 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에요. 근데 장관님도 그 위원이란 거 아시죠? 예. 올림픽 지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올림픽 지원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사후 활용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과연 산림청에서 아무리 복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 하더라도 과연 복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장관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월 안으로 아마 올림픽 지원위원회가 열려서 이 사후 활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장관님은 총리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로 반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올림픽 지원위원회에서부터 아예 이 사후 활용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막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비록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역사가 끊겼지만 후세 사람들이 제대로 조치를 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장관님 막아주시겠습니까? 예, 산림청과 협조해서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 질문 마지막 순서로 황주홍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왜 쌀인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품 포함해서 공산품 포함해서 생산 과정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쌀입니다. 쌀입니다. 예. 또 소비 과정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비 행위에 참여하는 게 또 뭐겠습니까? 쌀입니다. 휴대폰이 되고 뭐든 쌀입니다. 그래서 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적, 사회적으로 압도적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상과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장관님 궁박 판매의 딜레마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궁박 판매의 딜레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궁박이란 말은 알겠습니다. 궁박 판매는 뭐냐? 이 쌀이 그런 거예요. 생산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쌀 자체의 시장적 기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지면 그만 만들어야 되는데 다 참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조수입 확보를 위해서 농가에서는 쌀 생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게 궁박 판매가 되는 겁니다. 비참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정당국이 안이하게 어떤 의미에서 농가의 그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이런 어쩔 수 없이 생산에 나오기 때문에 뭐
생산이 가격이 좀 떨어진들 어떠랴? 오히려 농가의 눈치 보기보다는 청와대라든가 재정당국의 눈치를 이번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던 것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한두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번 이 15만 원 선 가는 것이 그렇게 뭐 대단한 값이 아닌데 가격이 아닌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37년 만의 최저 생산량에 기반한다는 것. 또 하나는 전례 없었던 10일이 넘는 장기의 추석 연휴에 의해서 출하가 지연되고 있었다는 것. 10월달 값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10월달 값이 제일 높아요. 장관님 그렇죠? 10월이 높고 11월이 그다음이고 그렇습니다. 10월에서 11월, 12월 계속 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농협 수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월을 넘기지 말 것. 12월 작년 같은 경우 12월의 수매가 14%였어요. 그리고 11월 수매가 22%예요. 22.4, 14.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4%만 이 12월에 수매한다는 것을 그 앞에 당겨서 11월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가격 하락의 저지 효과가 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지금 농협의 RPC들이 엄청난 적자잖아요. 계속 이렇게 비싼 값에 사들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농협에서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그리고 농식품에서 뭐 예컨대 45,000선이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100% 보전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쌀값이 지금 어쩌면은 농정당국에서는 약간 좀 아니하달까 어느 정도 좀 낙관하는 그런 것이 느껴져서 좀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대체로 낙관하는 분위기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저는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비관으로 가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낙관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성급하게 낙관으로 가다 보면 틀림없이 어쩌면은 낙관에 머물지 못하고 비관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5만 원 선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요. 15만 원 선은 워낙 그동안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최저한으로 이 정도는 그래도 가야 된다는 선에서 제시한 것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5만 원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은 분명히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10월 초 가격이 최고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2주 연속 가격이 약간씩이나마 상승은 했지만은 불안한 상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 전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홍문표 의원님, 박완주 의원님, 이군현 의원님, 안상수 의원님, 김성찬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김태흠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계호 의원님, 김종혜 의원님, 권석창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 유한영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정인아 의원님, 김영건 의원님으로부터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식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쌀 생산 조정제 철저한 준비 등 쌀 수급 안정과 가격 현실화,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농업 분야 대책,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 시 농업 관련 규정의 강화 필요성, 농가 소득 증대 대책, 농지관리기금을 이용한 농지 매입 비축 추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제도 개선, 일자리 정책 차원의 청년 농업인 육성 추진, 외국인 근로자 농업 분야 배정 미흡 문제, 불량 농약 근절 대책, 야생동물 피해 방지 및 보상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축산업 수직 계열화 제도 개선 대책, 가축 매몰지 정정 등 사고관리 강화, 가축 질병 치료 보험 도입, 고독성 살충제 농약 관리 방안, 농촌진흥청의 GM 작물 개발 사업단 폐지 및 용산 화상경 매장 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 문제, 마사회 중독자 치유센터 관리 운영 개선, 농협 이익금의 농민 환원 확대 필요성, 농수산대학 졸업생 관리 개선, 산림산업법인 관리 강화 방안 등
우리 농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재원이 있었습니다. 한편 일반 정인 및 창고의 신문 과정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개선 필요성,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 골프장 조성을 위한 농지 불법 전용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의 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국정감사 시정 요구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정책과 사업의 생산성 등을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동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수감기관장과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언론인, 위원 보좌직원과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니까 16년도에 교육을 다 했었습니다. 교육 참석자도 옆에 나와 있네요. 농림축산 검역본부 기술서기관서부터 쭉 아래까지 주무관까지 지자체 직원까지 합쳐서 교육을 16년에 241명에 거쳐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경기 농업과 교육관, 경북 농업인회관 오른쪽에 있는 그 자료가 우리 교재입니다. 그 교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재입니다. 장관님, 요 교재 내용을 보면 64페이지, 여기 뭐 페이지 수까지 안 올렸습니다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4페이지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란 위치는 개사의 구석진 곳이나 갈라진 틈 사이, 밤에 활동한다. 흡혈 기간에만 닭에 기생하고 대부분은 개사에 존재한다. 일부 기간 동안만 닭의 몸에 기생하고 대부분은 개사의 틈에 숨어 있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뿌리는 방법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진에 보면 개사를 비운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받은 명단들 보면은 노란 색깔로 칠해놨는데 18군데가 다 교육에 참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했던 분들한테서 이번에 다 문제가 된 농장입니다. 18군데. 교육을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뿌리는지까지 다 교육을 했어요. 근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그냥 뭐 몸에 뿌려도 된다. 닭 몸에. 뭐 개사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비우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막 설마 교육한 사람이 하진 않았겠죠. 축산인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커진 거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교육이 형식적인가. 농업인들도 교육을 바라보는 게 그냥 하라니까 억지로 한다. 뭐 이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형식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터져도 똑같이 계속될 것이다. 교육을 바라보는 농림부 입장이나 교육을 받는 농업인 입장, 축산인 입장도 똑같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아니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질타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도 동시에 소비자를 좀 고려하는 그런 축산이 돼야 된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계산을 비우지 않고 이런 얘기합니다. 계산을 어떻게 비우느냐. 계산 비우기 어렵죠. 심지어는 우리 보고 현장을 모른다고 할 겁니다. 계산 비울 공간이 어디 있냐. 그래도 비우든지 아니면 약을 뿌리지 말든지. 몸에 묻고 그것이 계란을 낳고 그 계란이 소비자 입에 들어가서 피해를 준다는 이건 거의 개연성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많은 지금까지 질의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형식성에 대해서 형식적인 교육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고쳐야 된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답변 한번. 예, 작년에 이 살충제 하겠습니다.
네, 이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철민 의원 질문. 예, 산림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월 6월 26일 날 산업융합 촉진 ombudsman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바이오에너지 산업융합 촉진 토론회에서 산림청이 발표한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방안이라는 발표절에 따르면 산림 바이오매스 중에서도 목재 펠릿 산업은 발전 산업, 임업, 운송업,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매출 10조 원, 연 200만 명, 상시 고용 1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로 신성장 산업으로 국민 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맞죠? 네. 특히 목재 펠릿은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탄소 중립으로 인정받은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목재 펠릿 1톤은 원유 3.3배럴 또는 유연탄 0.7톤과 대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협약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육성하고자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했던 국내 목재 펠릿 산업이 자칫 붕괴 위기에 처해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림청이 목재 펠릿 제조시설 조정, 또 목재 펠릿 보일러 공급 등 목재 펠릿 관련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한 지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약 849억 원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정부가 추진했던 목재 펠릿 보일러 공급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또 산업기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현황을 보니까 2013년 이후에 산업용이 40대, 국가 공공기관이 18대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권장했던 목재 펠릿 보일러 공급 사업은 정작 국가나 공공기관, 산업기가 외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산림청장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에 따라서 산림 바이오매스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산림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 생각되는데 산림청장이 향후 기획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펠렛 산업이 계획 대비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유가가 하락한 부분하고 또 국내에서 난방용으로 쓰고 있는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1등급의 펠렛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비용 문제가 또 거기에 관계가 돼서 활성화가 좀 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또 지금 산지에 지금 임시 잔재로 남아 있는 400만 입방 정도를 적극적으로 인도라든가 기계화를 통해서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국내 이 펠렛 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예, 우리 예.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면서 때로는 조금 민의를 잘못 수렴하고 아닙니다. GMO 작물을 바로 생산하는 앞으로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데 뭐 하려고 생산 연구합니까? GMO 연구는 계속합니다. GMO 무슨 연구합니까? 무슨 연구? GMO 생산도 하지 않을 작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작물을 거고요. 왜 연구합니까? 또 앞으로 GMO 관련해서 동물 분야까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다 돈 들이고 말이죠. 저는 국가기관의 자기 산업급장이 시민단체 해병 맞는 부분도 국가의 어떤 질서하고 법치주의 맞지도 않는 거고 의사결정을 거기서 해서 GMO 생산 추진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잘못되고 그런 사람들 어디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해서 농림청이나 또는 농업국장이 검토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이 있어서 안 좋겠다. 자체 논의를 하고 장관 결정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돼야지 해결을 통해서 그걸 따라가는 말이죠. 그리고 마사의 장애 발매 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억압에 와서 마사 회장님 이래 예. 용산 발매소가 법적으로 잘못된 거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건설 개장됐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왜 폐쇄해요? 예. 지금 저는 폐쇄도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기관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 절차가 있잖아요. 이래 밟아서 해야지 무슨 말이요? 어떤 단체 반대 단체와 협력을 해야지.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국가의 기능과 법치주의根幹을 무너뜨리는 이거는 민주주의예요. 예? 그런 모습으로 하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정말로 위험한 이런 발상입니다. 장관님 이거 허투루 듣지 마세요. 예, 의원님 말씀 인정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린다 하면은 그 용산 화산 경마장 문제랄지 또 GMO 작물에 대해서 그 시험 연구 이상의 유출의 그 우려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농진청에서 결정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다기보다는 알려주고 이렇게 앞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의사결정을 시민단체와 함께 결정했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GMO 생산하도 좋고 용산 장애 발매소 폐쇄도 괜찮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김성찬 의원님. 의사결정돼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예, 우리 의원님의 뜻은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충북 제천단장 출신의 권석창입니다. 우리 장관님, 닭 진드기 문제 와그모 지금까지 많이 질의도 받고 답변도 해 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출발점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판단과 결정을 미스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즉각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을 변경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련 책임 기관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들이 최근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마사의 용산 발매장 그 폐쇄하는 부분도 그렇고 농진청에서 GMO 생산을 추진 않는다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 정부의 이런 일들을 시민단체와 일부 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결정되고 그걸 정부가 뒤에 따르고 그럼 이게 무슨 너무 국가기관이며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것은 국가기관의 존재를 무시하고 법치국가의 기능과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로 가는 거다. 극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의 용산 화산 경마장 폐쇄랄지 GMO 생산 관련해서 예를 들면 GMO 장관님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정부 프로세스 내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그런 협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니죠. 그거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사의 장애 발매소 그러면 폐쇄하기로 정부가 언제 결정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도 언제 결정했나요? 언제 결정하셨나요? 폐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언제? 제가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나요? 언제 했나요?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누구 언제 정부에서 결정했나요? 폐쇄한다고? 예, 장애 발매소 언제 했나고 해 묻는데 왜 자꾸만 말들이 언제 했는가 묻는데 왜 그래요? 7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7월하고 8월에 걸쳐서 내부 협의 이사회 이게 국가의 기능이 무시되고 법치국가의 틀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공문이 권위가 없어지고 나쁜 권위가 아니라 공문이 값어치가 없어지는 이런 모습 모든 것이 시민단체 협약을 해서 장관님
농진청장이 지역의 일개 단체와 서로 협약을 맺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의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농진청장과 동격으로 전북 GMO 반대 단체가 이렇게 협약을 맺는다는 건 저는 극히 정말로 잘못된 발상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협약서 무효해야 됩니다. GMO 작물 생산 추진 아직 앞으로 안 할 거죠? 그죠? GMO 작물에 연구는 하되 재배 과정에서 시험 재배할 때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생산 시험합니까? GMO 작물 생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일이고 연구는 하지만은 이렇게 엉터리하는 그럼 농지청장을 가만히 둡니까? 생산하는 것은 이게 출연 기업 내지 기관 중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AT 또 농어촌공사도 출연 대상 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두 사장님들 알고 계시죠? 예, 또 부산 항만공사도 대상 기관이고요. 뭐 하림, 우성사료, 제일사료 같은 이제 우리 이 민간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농림식품부하고 뭐 관련 있는 기업들이고요. 대동 뭐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데도 전혀 출연을 안 했습니다. 출연한 것은 딱 확인해 보니까 한 기관 있네요. 우리 농해수위하고 관련된 데 중에서 인천 항만공사가 1,500만 원 출연한 게 전부입니다. 예. 그래 심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제도에 대한 취지나 또 의미를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출연기관에 협조 공안을 빨리 보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장관님이 직접 나서셔서 뭐 간담회 같은 것을 한번 하시면서 필요하면 뭐 기재부나 이 관련 부처도 함께 참여를 시키면서 거기에서 협조 요청을 한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이 또 제가 판단할 때 관계부처 뭐 그 합동으로 추진대책 회의 같은 걸 한번 빨리 소집을 해서 범정부적인 어떤 이 분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간이 조금 몇 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밀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이렇게 일부 현재 지금 작년도 재보미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으시죠? 예.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서로 수매가하고 주변에서 매입가하고 3,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실적으로 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주류협회하고 협약한 대로 3,000원을 떠안고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밀 공공비축미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안 됐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상생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간담회 개최랄지 관계부처 합동 추진 대책을 점검하는 회의를 국감 끝나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